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었습니다. 환경 이슈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죠.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ESG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오늘은 ESG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기업들이 다 ESG 경영한다고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거의 막 유행어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은데 그래서 네. 다들 이제 뭐의 약자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뭐 이거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우리 기업이라고 하면 그냥 돈 잘 벌면 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하도 뭐 이렇게 뭐 환경 오염이니 뭐니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쓰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강의 좀 가다 보면 네. 이거 그냥 지나가는 유행 아니에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유행일까 아닐까 이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윤리 네. 경영 뭐 이런 것들을 좀 선언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ESG 경영 내세우는 기업들이 많아서 좀 좋은 방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왠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보통 기업들은 뭐 CSR, CSV 뭐 사실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자꾸 네네. 영문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맥락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착한 기업 네. 이제 뭐 뭉뚱그려서 뭐 네. 그런 걸 하자라는 움직임은 보니까 뭐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있긴 있었더라고요. 예. ESG라는 용어는 어디서 왔을까 찾아보니까 유엔이 2004년에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ESG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제 널리 쓰였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 단어를 진짜 어떤 유행어에 반열로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레리 핑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뭐 CEO 아닌가요? 네, 블랙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자산운용사의 그 회장인데 예. 이제 뭐 거의 뭐 우리가 뭐 K-팝 하면 자동적으로 BTS 얘기 나오듯이 네. 이제 뭐 그 ESG 하면은 이 사람 이름이 레리 핑크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예.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2020년에 이 레리 핑크가 그 연초에 그런 그 자기가 투자한 기업들 CEO한테 서한을 보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화석연료 투자 많이 하는 기업의 채권 주식은 이제 팔겠다. 그리고 이제 ESG에 염두를 두고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그 내용을 담으면서 이게 네. 진짜 불이 붙었거든요. ESG 경영에 대해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블랙록이 운영하는 그 자산 규모가요. 9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경원이 넘어요. 와,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경이로운 액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 이렇게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랬던 이 핑크 회장이 요즘 들어서는 ESG를 안 한다는 취지의 어떤 그렇게 읽히는 발언들을 좀 해서 결국 이 유행도 그냥 끝나는 건가 이래서 이제 요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붐을 일으켰던 당사자가 네. 나 ESG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분위기가 식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그 블랙록이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에 대해서 표결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ESG 관련된 주주 제안 중에서 한 7%, 26건만 이제 동의를 했어요. 이게 보면은 그 재작년에는 47% 찬성률이었는데 예. 작년에는 22% 그리고 올해는 7%니까 계속 반 토막 이상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제한이 늘어나서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나 건수로 보나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랙록만 그런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 전체적으로 봐도 이런 그 ESG 제한 찬성률이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게 지나간 유행이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건 좀 이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뭔가 이념화 이 문제랑 또 얽혀 있거든요. 조금 뭐 한 1년도 안 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네. 기후변화 그런 건 없어. 네. 이렇게 쓴 책이 올라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교수님이 대문짝만하게 이제 어떤 매체랑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기후변화 네.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원래 지구는 지구보다 훨씬 뜨거웠어. 네. 더 뜨거워도 괜찮아. 원래 네. 그렇게 살았거든.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미국 정계에서도 이게 항상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은 아예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자체를 두고서 이념화가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 ESG 경영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막 네. 환경 얘기하는 것도 일단은 못마땅한데 더구나 이제 보수는 우리 전통적으로 뭐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뭔가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네. 막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이게 막 경영에도 막 그런 걸 반영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가치관이랑 배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막 이제 그 주로 공화당의 주지사가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막 그 지난 3월 달에는 블랙록이나 이런 이제 투자사들한테 이렇게 막 서한을 보내요. 선 넘지 마라. 너희들 역할은 자산을 최대한 불리는 거지. 무슨 정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막 안녕 쓰지 마라. 네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자기 지역의 공공기관이랑 그런 금융기관이 계약하는 걸 금지하기도 하고 네. 막 돈을 심지어 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빠져나간 돈이 그러니까 이 블랙록에서 네. 40억 달러에 이른다. 뭐 이렇게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반대 목소리 움직임이 ESG 투자 인기를 쉽게 만들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기가 그럼 식었냐라고 했을 때는 네인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는데요. 먼저 예. 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ESG라는 게 뭔가 좌파의 이념을 주입하는 도구라고 하는 선입견이 막 생기면서 이 용어와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최근에 제가 아까 레리 핑크도 이제 거기서 좀 그런 거 안 한다는 메시지를 낸다는 게 지난 6월 말에 뭐라고 했냐면 ESG라는 용어가 극좌, 극우, 양 진영에 의해서 무기화가 됐다. 그래서 이런 말은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막 그런 개인 신변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꼈는지 이런 그 집에 자택에 어떤 그 보안 서비스 이런 것도 대폭 올려서 막 38만 달러짜리 이렇게 막 보안 서비스를 설치하기도 하고 예.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은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기류가 달라졌구나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ESG 인기가 시들해진 건 아니다. 이런 시각의 근거는 뭡니까? 네, 또 이제 제가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 그러니까 핑크 회장 말을 잘 들어보면 ESG라는 용어를 쓰진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런 이제 뭐 투자 방식을 포기하겠다라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여전히 탈탄소라든가 이런 거에 더 투자에 집중하는 그런 방향성은 이어가겠다. 다만 우리는 단어는 이제 안 쓰겠다. 약간 요렇게. ESG라는 말만 나오면 막 좌우파가 막 그냥 서로 간에 싸우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왜 탈원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막 불이 붙은 것처럼 네. 이제 그런 거리두기 하겠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해 그런 것 때문에 4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그러면은 엄청나게 타격이었냐 보면은 9조 달러를 블랙록이 굴린다고 네.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40억 달러면 얼마 안 돼? 0.04%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그렇게 막 정치적으로 이슈화 되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건 별로 없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막 ESG라고 하는 거에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만 네. 사실 정작 유권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지난달에 그 뉴욕타임즈가 설문을 하나 실시를 했는데 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이렇게 막 이런 막 ESG 열심히 하는 기업과 싸우겠다라는 후보랑 아니면 그냥 뭐 내비두겠다 하는 후보 둘 중에 누구를 더 지지하겠느냐라고 공화 당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52% 그러니까 더 많은 비율로 그냥 내비두는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해석을 하기를 그러니까 아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기업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그냥 ESG를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정치권이 나서서 또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보수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시큰둥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정치권과 유권자 간에 좀 온도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그 과거에 했던 어떤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이라든가 CSR 이런 거랑 지금 네. ESG랑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기업이 그냥 자기네들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약간 제도적으로 뭔가 이런 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도적으로요? 네, 그럼 이걸 안 하면 안 되도록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강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ESG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뭐 환경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비재무적인 요소를 공개하라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를 왜 강제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공개하고 이걸 경영에 반영하라고 하냐면
이제 보니까 기후라는 게 직접적으로 그 매출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네네. 작년 포스코 같은 경우에 네. 그 흰남노 피해 때문에 막 그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공장 가동이 멈추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안 되겠다. 그냥 기후라는 게 뭔가 그냥 환경 좋으라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내 주가에 내 주식에 피해가 가네? 그러면 예. 안 되겠어. 그러면 기업들이 이런 걸 인지하는지 내가 정보를 봐야겠어. 그러니까 기후 우리 정보 공시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보 공시하는 데다가 아예 담아. 온실가스 배출 얼마 하고 네. 어떻게 줄일 거고 이 리스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거를 공시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막 제도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도입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요? 일단 지금 현재 발의된 법이 예.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에 내년부터 ESG 정보를 사업 보고서에 의무공시하도록 하는 게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고 그래요? 유럽 같은 데는 이미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도 조만간 할 걸로 보이고. 네. 그러면은 기후 공시 의무화되면 기업들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기업 단체에선 좀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좀 밀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래봤자 대세다. 이게 좀 나중에 어떻게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의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